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셰프님. 우리 지금 몇 년째죠? 우리가 한 5, 6년 됐죠? 10한 5, 6년. 네. 참 세월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머리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네. 그때 우리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그 AT센터. AT센터에서. 거기도 교육장이야. 거기도 교육자에서 만났죠? 교육장에서 만났어요. 교육 강의 끝나고 나서 네. 농업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팔고 있다. 음. 그런 얘기 하긴 엊그제 같은데요. 여기 이제 다감농원에 와서 참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농업 쪽에 시작하시는 분들, 귀농하신 분들, 여기는 한번 들려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오죠. 요즘 최근에도 많이 오시나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농고생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농업인들, 그 다음에 기농기촌인들, 귀농이신데. 그다음에 이제 하물면은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막 오고 있고. 외국에서 오고 있고. 말레이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MOU 한 곳이 필리핀 대학교도 이번에 필리핀. 새로 또 학점 과정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우리가 젊은 국제사회치 12개 나라의 학생들이 또 교환 학생 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농업을 그러면 몇 년 정도에 시작하셨죠? 저는 1991년도에 농업을 시작을 했고, 91년도에?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근무를 다니시다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농업을 직장에 좋은 다니시다가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계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아주 젊은 시절이니까 뭐 약간 건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그때 몇 세였죠, 나이가? 그때 나이 뭐 30대 초반이었죠. 30대 초반. 네, 초반이었고 그때 제가 기향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 농촌에 이제 어머니, 할머니 또 이제 앞을 못 보는 누나가 이렇게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마다 내려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고,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차라리 기양을 하게 된 거예요. 기양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때 내려왔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규모가 좀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규모는 얼마 정도로 시작을 그때는 뭐 한 1088평 아주 1088평. 예, 아주 조그만 농사 규모로 시작을 하다가 조금 규모화 시킨 게 약간 10년 정도 10년 정도 되시고 걸렸습니다. 1088평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턱이 없죠. 예. 처음에 어땠어요? 뭐 와가지고 한 3년 4년. 3년 4년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수원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간들 논밭을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지었었는데 처음 다 농사를 지어봐도 소득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 지어봐도 예. 300만 원, 연간 300만 예, 원. 연간 300만 원. 그래서 야 이거 농사는 빌어먹는 거구나. 야, 그때 깨우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장 가보면 귀농해가지고 규모 있으면서 소득이 얼마 안 되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왜 그러면 농업이 소득이 안 되느냐, 왜 먹고 못 사는가 라는 건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딱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식해서 농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무식해서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농업에 몰라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농촌을 떠나야 되나 아니면은 이걸 하면 진짜 이 오기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제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 단감을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깊이 생각한 결과 역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인 단감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혼자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90년대 초반에. 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독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관청을 뛰어다니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되고 매뉴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이 30년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네. 나는 그때 이걸 시작한 게 참 잘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네. 한 세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터닝 포인트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30년 역사 속에서 네. 농사를 계속 변화해 올 수 있으니까
이건 참 잘한 것 같다. 첫 번째로 꼽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 게, 제가 농사를 처음 지어가지고 판매를 해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까지만 3만원씩 경매하던 단감이, 오늘은 15,000원 하는 거예요. 15,000원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 판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또 유통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제가 결심하게 된 게, 첫 번째가, 나는 100%다 직거래를 해야겠다는 100% 직거래해야겠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경매 넘기게 되면 내가 이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직거래를 시작을 했죠. 첫 번째가 예. 이제 직거래 시작했던 게 시작을 가장 했고. 터닝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농업에 대한 좀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체계적으로 생각에 배워야겠다. 체계적인 농업 기술을 제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좀 가치가 농사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좀 없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디 나아가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또 나아가 가지고 이걸 좀 더 융복합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2007년도부터 육자 산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예. 그때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일반화되지 않았고 예, 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예, 예. 아빠 이런 걸 해야 된다. 예. 그때 저희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생산은 제가 고품질로 하겠다는 개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농장에서는 고품질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를 내가 직접 하니까 유통하는 시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또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이런 과실을 비품 같은 거를 저희는 아주 명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 A급으로 보지만 저희들은 그게 B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돈이 아까우니까 그걸 그 명품에 넣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신용이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그래서 우리는 농장, 공장, 그 다음에 시장 이걸 모아가지고 삼장 통합산업이라고 제가 삼장 그 통합산업. 당시에 네, 그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농축품부에 저희들이 이런 DX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걸 올리고 나니까 그래서 육차산업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게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에 저희 이제 농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나가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많이 운영하기도 하고 네네. 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을 해서 경영을 했으면 네네. 나이가 먹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후계자들 가르친다든지 그 정도에도 이제 올라와야지만이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거잖아요. 네네. 이 다감농원의 시스템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생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저는 이게 처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렇죠. 많이 그래서 걸리죠. 사람. 첫째 기본적인 이 농사에 대해서만 10년이 걸렸고요. 네, 10년이 농사. 예, 그리고 그 10년 이후에 약 한 20년까지가 이렇게 이런 것을 매뉴얼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10년 만에 매뉴얼화가 된 게 아니고 10년부터 20년 사이에 매뉴얼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 시간의 법칙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돼야 어느 정도 전문가의 그렇죠. 그걸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뭇 그런 저희들이 아주 탄탄하게 성장했던 기반이 됐던 것은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그렇죠. 기반이 됐던 거고요. 생산의 기반이 되는 기반이 거고. 됐고 그 10년에서 20년 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매뉴얼화 한 거예요. 산업을 매뉴얼화 했다는 거고 20년 이후에 천천히 이제 저희들은 교육 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교육 쪽으로 했습니다. 나가죠. 그게 20년이 넘게 걸렸죠. 왜냐하면 그 앞에 20년의 세월이라는 역사와 그 다음에 기술과 기술력 뭐 모든 것이 함축돼 가지고 20년 이후에 교육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지금처럼 뭐 한 3년 하다가 막 교육을 하는 그런 농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디서 교육을 하거나 또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최소한 사람이 이렇게 10년은 해야 그게 조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앞으로는 다른 데도 다 체계화가 되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저희 다감농원이 이런 체계적인 청년이 뭐 10년, 20년, 30년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좀 가는 건데 그 교육 쪽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뭐 어디 남한테 팔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맞아요. 좀 더 누군가가 이것을 배워가지고 또 발전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다감농은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네. 느끼는 게 뭐냐면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올 때마다 느끼는 거고 그러면서 또 그 변화 속에서 그 다음 추진력이지 않을까. 참 사람들은 지금 여기로 오면 30년 해왔던 결과를 봐요. 네. 결과를 보면서 거기는 규모가 이 정도 있고 사람이 있고 하니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힘든데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1000평, 1080평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감농원 그동안 30년의 농업을 보면서 이 문제는 좀 고민하고 하십시오 하면 딱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거? 딱 한마디로 하려면요. 보통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농교충 교육도 하고 또 청년제 장기교육, 농림부산의 장기교육도 하고 또 청년 창업농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 이 한마디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가 국고를 받기 위한다든가 이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다감농원이 오기까지 뭐 수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국고 돈을 받아온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계속 배워라. 이 청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또 새로 기농기촌 하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라. 이것이 가장 이 농촌에서 적응하는 주요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단감 농사 지어가지고 명인 되셨 예, 단감 명인 예, 단감 명인도 되고 단감 마이스터 마이스도 되고 신지식인은 선정이 네,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체험객은 몇 명이나 오고 뭐한 3, 4만 명 정도는 3, 4만 명 정도 예. 체험객 오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같이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지금 우리가 정규 직원이 8명이고요. 정규 직원 8명이고 예, 비정규가 굉장히 많죠. 비정이 굉장히 많고 예. 지금은 이제 1000평이 시작했던 단감이 5000평 아니 7,500평 7000평이 정도 되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 교육장을 만들고 있고 예. 이게 결과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예. 예, 그것들이 또 그 다음에 후손도에 또 배워나가는 게 또 결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제가 다감농원 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외국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 아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장기 인턴십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대학생들이 와서 이 농장에 공부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이렇게 융복합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10년도에 제가 목표가 우리 농업을 세계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첫 우프라는 우프 사업을 하면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해외 인턴십 해외 인턴십. 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데려와 가지고 제 돈으로 가지고 얘네들을 다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다시 자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은 꽤 많이 들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또 한국을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오고 있나요? 연간 한 1000명 정도. 연명 1000명 정도? 그 이제 우리가 인턴하는 학생들은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가.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 애들이 와요? 대학교는 말레이시아 UPM이라고. UPM에 그 유명한 학교죠. 예, 유니버시티 푸트라 말레이시아라고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있는 주립대학교. 주립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그럼 외국에 또 9월 달부터 우프 애들도 많이 오죠. 우프들도 많이 오죠. 우프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사이치 교환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교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예, 공간들 예.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크면 예. 또 그 지역에 굉장히 농업계 관료들이 되고 농업계
학자들이 되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와서 또 그 대학교 시절에 배웠기 때문에 또 한국의 농업 그러면 또 선진화되어 있고 다감농업이라는 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농업을 세계화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미국도 그랬잖아요. 네, 대학생들 그렇죠. 오라 그래서 네, 네. 가르치고 그 네. 미국의 문화를 같이 심어줬던 네. 그 부분인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